제2차 세계대전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쌓인 긴장의 결말이었다. 정치적 움직임, 야망과 실수의 연속. 세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깊이 변했다.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열린 상처들이 생겼다. 원한, 그리고 스스로를 강요하려는 새로운 이념들. 독일, 베르사유 조약으로 약화된 변하기 시작했다. 히틀러의 지도 아래 나라가 확장 과정을 시작했다. 영토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그동안 다른 강대국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약간 걱정스러운 다른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1938년에 유럽 지도는 큰 전투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는 제3제국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심은 체코슬로바키아로 옮겨갔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 대신에 합의를 선택했다.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결정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단지 지연시켰을 뿐이었다. 소위 미넨 협정은 독일이 즉각적인 반대 없이 진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다. 멈출 생각이 없는 확장을 멈출 수 없는. 몇 달 후 체코슬로바키아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국제 수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뚜렷한 전략도 없이 재조직을 시도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시점은 1939년에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등 피할 여지 없어.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활성화됐다. 일련의 결정에 불가피한 결과로 계산 오류, 그리고 야망. 유럽은 긴장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장기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추구했습니다. 총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정격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탱크, 통신을 파괴하는 항공, 남은 것을 점령하는 보병. 목표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반응하기 전에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1939년 9월 1일 공격이 시작되었다. 며칠 만에 폴란드 방어구는 무너졌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략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쪽에서 싸우는 동안 소련은 동쪽에서 진격해 나갔다. 폴란드는 분열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필요한 만큼 긴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멈춤이 있었다. 움직임이 없는 전쟁이었다. 시간의 환상. 독일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1940년에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거의 저항 없이 무너졌습니다. 노르웨이는 빠르게 점령당했습니다. 광물, 해로, 전략적 위치 등 북쪽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대응을 시도했지만 늦었습니다. 독일 기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프랑스였다. 마지노선으로 보호되는 군사력, 모든 침략을 막기 위해 설계된 요새, 성병, 포병. 그러나 전쟁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르덴 숲을 거쳐 프랑스는 통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전진하여 전선을 무너뜨리고 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통신이 실패했고 지휘관은 대응할 수 없었으며 명령이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앞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덩케르크에 갇혀 필사적으로 후퇴했습니다. 극한의 작전으로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대피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프랑스는 사라졌습니다. 파리가 함락되고 정부가 붕괴되었으며 비시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분열되고 점령되고 예속된 프랑스. 그러나 모두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런던에서 샤를 드골, 차얼즈 더골은 저항군인 자유 프랑스, 프리 프랜스를 조직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립되었지만 확고했습니다. 히틀러는 공중을 장악하지 않고는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폭격, 도시 공격, 인프라 파괴. 그러나 영국의 저항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항공은 통제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장이 중단되었습니다. 침공은 취소되었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시나리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켜봤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소련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유럽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1941년에는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발칸 반도가 점령당했고 그리스가 함락되었으며 유고슬라비아가 침공당했습니다. 대륙의 지배력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균형이 취약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더 큰 갈등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일본 비행기가 미국 기지를 공격했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함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분쟁은 더 이상 유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추축국은 이제 거대한 산업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나리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42년에 이미 경계선이 정의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저항했고, 소련은 준비를 했고, 미국은 동원에 나섰다. 전쟁은 더 이상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모, 저항, 생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움직임은 가장 잔인할 것입니다. 동부전선. 전쟁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더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었고, 단지 더 가차없을 뿐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국경, 수백만 명의 생명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쪽에서 동맹군은 결단력 있게 전진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멈추지 않고 밀려왔다. 독일은 서서히 협공 움직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기반을 잃었고, 정권은 매일 더욱 약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붕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파괴로 둘러싸인 베를린 중심부에서 그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출구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으며,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5월 7일 항복문서가 서명되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분쟁이 잔혹할 정도로 격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전쟁이 아니었고, 느리고 지쳤으며, 선별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각 입장을 방어했다. 각 발전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도착했습니다. 1945년 7월, 연합군은 무조건 항복, 즉 완전한 파괴라는 분명한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응답하지 않았다. 8월 6일, 히로시마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폭탄 하나, 도시 하나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며 위의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나가사키. 메시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 즉 파괴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항복했다.
1945년 9월 2일,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인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쇠퇴하자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블록, 세상에 대한 두 가지 비전, 권력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서방과 소련. 전쟁은 끝났지만 긴장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항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군대도 없고 자원도 없지만 절대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들은 파괴하고 염탐하고 조용히 싸웠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했습니다. 일본은 소규모 전투에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일본은 무자비하게 패배했지만 모두 흔적을 남겼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전쟁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민간인은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쟁의 일부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점령이 새로운 저항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즉각적인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세상을 가져왔고, 세상을 재건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온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 세상의 완전한 변혁이었다. 1939년에 시작되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유럽은 빠르게 확산될 갈등에 갇히게 되었다. 몇 달 안에 독일의 번개 전쟁 전략, 전국을 휩쓸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가 1940년에 떨어질 때까지 그동안 영국은 저항하고 있었다. 혼자 지속적인 폭격 속에서, 잉글랜드 전투에서. 하지만 전쟁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그 지배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1년에 진주만 공격, 미국이 분쟁에 개입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이었다. 그 같은 해, 독일은 소련을 침공했다. 갈등의 가장 잔혹한 전선을 열며 수백만이 죽을 곳에서,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도시에서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폭력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치 정권은 강제 수용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수백만 명이 착취당했던 장소들,
고문당한, 그리고 살해당했다. 유대인들, 정치적 반대자들, 지식인, 모든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그들은 비인간화되었다. 숫자로 변환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박멸당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공포의 상징으로 기록된 이름들. 병렬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 인프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1944년에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독일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다. 동쪽에서 소련군은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리고 1945년 베를린은 무너졌다. 히틀러는 자살했다. 그리고 독일은 항복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투하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서 파괴는 총체적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이 항복했다. 갈등은 끝났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은 세계의 미래를 표시할 것입니다. 유럽은 망했다. 수백만 명 사망.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2개의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미국, 그리고 소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냉전. 나누어진 세상. 시제. 그리고 영원히 표시됩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즉각적인 구제는 없었습니다. 진짜 축하도 아니고 남은 것은 지치고 상처받은 세상뿐이었다. 그리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2차 세계대전은 우연이 아니었다. 고립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적된 판단과 지나친 야망의 결과였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강요하려는 이데올로기.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평화. 그리고 결코 안정되지 않은 균형. 두려움, 야망, 힘이 이성을 압도할 때 갈등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 세상이 신호를 무시할 때 스토리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만드는데